미국 주식 이야기. 11월 18일 수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이러스와 백신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눈에 띄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뉴스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도 차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트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차트를 같이 구성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빨갛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Salesforce, Target, Costco, TJ Maxx, GM, GE 그런 것들이 지금 그린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뉴스들을 좀 서머리를 해보면요. 일단 미국 내 코비드-19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타겟 프라이스가 540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가 올라간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타겟 같은 경우에 오늘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리테일 ETF인 XRT도 오늘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그리고 드래프트킹이랑 팔란티아가 계속 업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또 보잉 같은 경우에는 737 맥스의 리서티피킷이 승인이 돼서 이제 운항을 다시 재개할 거고요. 그리고 텔레덕 같은 경우에 이제 짐 크레이머가 조금 프로모트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짐 크레이머가 한번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주식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텔레덕이 워낙 저점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합병이 끝났잖아요. 지난 10월 말에 뭔가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짐 크레이머를 이용해서 광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텔레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미아 테크 인디케이터를 보면 어제랑 똑같은데 테슬라만 오늘 플러스로 돼서 일단 마켓을 테슬라가 많이 이끌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제는 보지 않았는데요. 오늘 한번 그 S&P 500 차트를 한번 보죠. 3일 상승을 하고 어제부터 다시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트렌드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횡보가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트렌드 자체가 다시 한번 3,525 정도까지 한번 컨펌을 할 것 같은 그런 트렌드가 좀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 상승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경사가 더 급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하락세가 빠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 3,525까지 다시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확률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핑크 박스에서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에서 계속 횡보만 해줄 수 있다면 아주 저희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빅스를 보면 빅스도 역시 오늘 좀 올라갔죠. 오늘 마감이 23.84로 마감했는데 이게 25까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림은 이게 좀 이렇게 바운스 되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거든요. 캔들에서 바디가 얇고 아래에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연결돼서 이렇게 바운스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줘요. 그래서 이제 빅스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위에서 제가 보았던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Berkshire Hathaway가 오늘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종합체죠. 일종의 ETF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요. 그리고 줌이랑 펠라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가와 또 미국 뉴욕의 학교가 내일부터 폐교령이 있다는 얘기가 들으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참 웃기는 그런 리액션인 것 같아요. 줌이랑 펠라톤이 이제는 바이러스 인디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드래프트킹 계속 업트렌드 하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가 100불로 나왔어요, 내년에. 그리고 파슬리에는 저의 하나의 리커버리 스탁인데 제가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매수를 해서 지금 벌써 프로핏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업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보고 싶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디비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비던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 있죠. 보잉, GM, GE 이런 것들을 계속 잘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 게 개런티거든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그냥 눈에 보여요. 그리고 GM 때문에 오늘 덩다리가 하나 생겼어요. 퓨얼셀이라는 종목인데 아직은 되게 잡주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엄청나게 이유 없이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G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제가 클립해놓은 것처럼 풍력발전소라고 하죠. 윈터바인. 그거를 리투아니아에서 또 땄어요. 그러니까 이 GE 같은 거는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게 뭐냐면요, proprietary 테크놀로지가 많아요. 발전소나 그런 걸 짓잖아요. 그건 모든 게 얘네들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부품 자체도 얘네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그걸 지어도요, 그 나라에서는 운영만 가능하지 뭐 수리나 뭐 체크업이나 그런 거는 다 GE가 가서 돈을 받고 또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 세계의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GE 같은 종목도 지금 아주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차트 스코, 패턴을 알자. 근데 어제 거에다가 조금 몇 가지를 좀 더 다뤄봤어요. 이제 캔들스틱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횡보한다는 거. 대략 아시죠? 횡보가 뭔지.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요. 저는 이게 뉴스를요, 뭐 온라인에 나와 있는 거 뭐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고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 뉴스 중에서 제가 소화해내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들 그런 것만 이렇게 키노트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도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차트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테슬라부터 가겠습니다. 항상 이 주식에는 그런 어떤 트리거가 있어요. 테슬라도 S&P 500의 편입이 좋은 뉴스지만 그거보다도 좀 더 큰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그 이유가 딱 나왔죠. 모건 스탠리에서 프라이스 타겟을 올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컨펌이 된 거죠. 모든 게 컨펌이 돼서 쫙 올라가기 시작했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오늘 캔들스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눌게요. 이 명칭이 있어요. 그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거를 이 색깔 칠해진 데 있잖아요. 그거를 바디라 그러고요. 몸통. 그 다음에 요거를 머리라 그래요. 여기 위에 나온 거 헤드라 그래요. 요 아래로 내려온 거는 테일, 꼬랑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 상승을 볼 때는 이 헤드를 연결하지 않고요. 그냥 바디의 제일 위를 연결해요. 왜냐면은 상승은 좀 어렵잖아요. 하락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보수적으로 하락은 보통 이렇게 꼬랑지, 테일의 밑에를 연결하고요. 상승은 몸통의 위를 연결해서 보거든요. 그거는 사람마다 보는 방법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 어제 오늘만 봤을 때 지금 이제 상승으로 분위기가 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상승으로 가느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위에의 선이 아래 선보다 더 그러니까 각도가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힘이 더 세다는 걸가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당분간은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렇게 이틀만 봐서는. 근데 사실 이렇게 이틀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죠. 내일 어떤 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마켓의 흐름이 종목의 어떤 트렌드를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테슬라에 대해서는 섣불리 아직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장중 최고치가요. 496까지 올라갔었죠. 여기 머리 위가. 근데 제가 지금 보는 선은 대각선 지지선과 이 500 저항선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횡보를 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아직 테슬라가 완전히 편입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잘 모르죠.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니오 때문에 점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45 지켰습니다. 폭락 안 했어요. 셀오프 없었어요. 거의 45에 끝났나요? 45.06에 끝났죠. 왜냐하면은 굳이 니오를 셋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목을 보세요. 믿음이 가는 종목이잖아요. 왜 이거를 팔겠어요? 어느 정도 주식 투자에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알아요. 이렇게 단기 순익을 내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진짜 저점에 못 들어가요. 더 비싸게 들어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해인 거죠. 팔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고점에서 더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번 거 없이 더 손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견했듯이 적정 가격선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장에 큰 변수만 없으면은 이 삼각형 채널 안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디케이터도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약간 분위기가 이제 하락세로 갈 것 같은데 아마도 한 지금 이걸로 보기에는 한 요 정도쯤 그러니까 한 41선, 41 근처 한번 체크하러 테스트하러 내려올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지켜졌을 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여기서 뚫어지게 되면 아마 가장 편안한 지지선인 38.5 정도
그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진하게 색깔을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봐드리기 쉽게. 그래서 이게 편안한 지지선, 그 다음에 이 선이 초록색으로 해놓은 선이 테스트하러 내려올 선, 한 이 두 넘버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지금 가격 자체는 그렇게 과한 가격도 아니고 불리시한 케이스일 때는 이게 좋은 가격입니다. 만약에 약간 베어리시 한다 그러면은 이 파란 선이랑 만나는 데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파란 선은 아시다시피 여기 서 있지 않아요. 하루하루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지지선의 위치가 하루 이틀은 이렇게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일주일이 지나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은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우리가 많이 기다렸었죠. 별로 좋은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발표하고 지금 떨어져서 225 정도, 225면은 여기 지지선이네요. 거의 지금 요 우리가 거놨던 그 블루 지지선에 딱 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딱 만나서 폭발하고 이 하락으로 가는 그런 트렌드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큰 그림에서의 지지선과 전체 하락에서의 큰 그림의 지지선에서 만났네요. 그러니까 526 정도. 아마 526을 지킬 것 같아요. 526을 지키고 아마 그러면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하루 이틀 걸려요. 이 사람들 또 리포트 나오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또 밸류에이션 해보고 또 숫자 맞춰보고 그래가지고 아 좋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바이 레이팅 딱 하고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DKNG는 오늘도 쭉쭉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DKNG는 여기까지 보자고요. 우리가 전 고점인 64 정도까지만 가져도 그냥 안심이죠. 그렇죠? 느낌상.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64까지 바라볼까요? 그렇죠? 연말까지 한 50발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갭 상승은 없으니까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꼬리와 머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다 업상승 하려고 그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파란 선이 초록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이 정말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그리고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올타임 하이 브레이크아웃 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타겟이 곧 할 것 같다고 제가 아마 요때쯤인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믿음이 가면은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는 게 아니라 타겟이라는 종목에 믿음이 가면 그럴 때 좀 사놓으면 더 많은 수익을 보죠. 그러면은 요때 수익 보고 또 날라가서 더 보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타겟 올타임 하이 됐다는 거. 그리고 팔란티아 같은 경우에 이것도 오늘 상승 많이 했다가 어제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네요. 그렇죠? 0.28.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아는 좀 내려올 때가 됐어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RSI도 높기 때문에 좀 김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16.29 요 정도까지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스 1,000원 돼 있잖아요. 그 박스 1,000원 위까지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이 풀 플래그를 한번 그려주고 싶어가지고 내려오는 거니까 아마 팔런티어는 조금 하락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큰 하락장은 아니고 조그만 단순한 건강한 조정. 그리고 애증의 아마존인데요. 애증의 아마존은 제가 올해는 기대 안 해요. 올해는 기대 안 하고 내년에 큰 기대가 있어요. 근데 한번 오늘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꾸물꾸물하는 게 그림이 좀 보여요. 뭘 봤냐면은 저항선 3185 이거 제가 오래전부터 권했던 거잖아요. 그게 진짜 큰 저항선인 것 같아요. 아마존에게 있어서는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또 이제 이 삼각형 외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면서 이 폭을 좀 줄이면서 상승으로 이렇게 턴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미가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게 이 대각선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그러니까 지지선만 지켜준다면은 한 다음 달부터 조금 상승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딱 타이밍이 그렇죠. 지금 딱 보세요. 이 타이밍이 지금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만나는 부분이 12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땡스기빙이 끝나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면서 쇼핑 시즌이 시작돼요. 이제 그 타이밍이랑 어떻게 좀 비슷하게 딱 맞네요. 차트를 보면 되게 재밌을 때가 많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부수적인 겁니다. 기업 분석으로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의 철학과 투자의 계획이 중요하고 이 차트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재밌게 그냥 상상력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툴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가 있냐면요. 다른 차트는 그냥 보시면 돼요. 다 XRT 같은 거는 뭐 올타임 하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것도 올타임 하이, 파슬리 같은 것도 지금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줌 펠라톤 같은 경우에 아직 좀 그렇긴 한데 한번 볼까요? 줌 펠라톤 마이크로소프트. 줌 어제 제가 되게 희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운으로 갈 것 같다. 지금 이 파란 선이 이 밑으로 팍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얘도 이렇게 올라와 주면 이 파란 선이 꼬이지 않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이 돼야지 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펠라톤도 비슷하죠. 펠라톤도 이렇게 상승 분위기는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저항선이 어디냐? 그 저항선이 110. 그러니까 요 정도 쭉 올라가 주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디비던이라고 했죠. 배당금. 보통 이런 배당금을 주는 주들은요. 배당금 주는 때 주가가 조금 떨어져요. 주가가 한 1%에서 2% 정도가 떨어져요. 왜냐면은 돈이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사시면은 그냥 1%, 2%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 있는 주들을 뭐 그렇게 해서 좀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보잉, GMG, 퓨어셀. 보잉을 한번 볼까요? 보잉은 지금 당장 좋은 뉴스는 있어도 좀 보잉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잉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관심 좀 가지시라.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오늘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가 높으니까 이제 내려오는 건데 그래도 이게 지금 분위기상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마 약간의 조정이 될 거예요. 약간 한 194 정도까지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제 차트에서 배웠죠. 우리가 이게 배열이 제대로 돼야지 제대로 상승하는 분위기로 간다 그랬죠. 지금 파란 선이 초록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선인데 지금 밑에 있었죠. 근데 밑에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벌써 오렌지 색깔은 벌써 뚫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선이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초록색, 파란색, 오렌지색 딱 배열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요 간격들을 서로 같게 만들어지는 조정이 쫙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줘야지 이게 간격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잉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내려오겠지만 한 194 정도에 내려왔을 때부터 다시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잉 같은 거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이렇게 크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대치를 좀 길게 가지셔야 돼요. 보잉 차트를 보시면은 보잉이 400불까지 하던 종목이에요. 그러던 게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 따라잡으려면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 300까지 올라온다 치더라도 한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GE 같은 경우도 보잉이랑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죠. 근데 내가 GE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15불 때까지는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더 갖고 있다 보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워낙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요. 근데 이 최고점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최고점까지 간다는 거는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중간 가격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G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한 13불까지는 금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의 얘네들이 10년 전에 뱅크럽시가 돼가지고 다시 IPO를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재상장해서 들어온 건데 지금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그러니까 이게 최고점을 뚫었을 때 그 모멘텀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조금 적정 가격보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게 계속 그로우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지금 bullish 케이스로는 한 2불 정도 적정 가격이에요. bullish 케이스에. 근데 만약에 bearish라 그러면은 한 38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같이 이렇게 트렌드를 가지면서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지지선, 요 근처에서 움직여주면서 그로우 한다면은 괜찮은 그런 주가일 것 같아요. 지금 GM을 생각보다 조금 좋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기대감이 높거든요. 물론 전기자동차는 2021년, 2022년에 나오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오를 거예요. 그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덩달아서 많이 뜬 게 이제 퓨얼셀이라는 건데 이건 잡주인데요.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볼라 그래요. 이것도 나노 디멘전이랑 비슷하죠. 엄청나게 높게 시작했다 계속 떨어져서 이제 좀 정상적으로 볼륨이 움직이죠. 일단 볼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좀 볼륨이 있으면서 이게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주 잡주의 기미가 많이 보이는 주예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뭔가 리서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어텐션을 주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리퀘스트 종목들을 한번 보죠. 지금 6개, 7개가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는지 한번 오라클부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라클 별로 가망성이 없는데 오라클에 무슨 매력이 있나요? 배당금이 있어서 그런가요? 요즘에 이런 모양의 주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횡보 많이 하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요즘에 보는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차트로만 볼게요. 지금 다 꼬였어요. 다 꼬여서 이 배열이 다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초록색, 파란색, 오렌지색. 그러니까 제 차트 보시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렌지 맨 위,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근데 지금 다 꺾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은 지금 하락으로 가는 분위기가 세네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것도 올타임 하이를 뚫었나요? 전체를 보면 되겠지만 그냥 느낌상 올타임 하이 같기도 한데 아니구나. 저기 올타임 하이가 97이 있었군요. 하여튼 단기로 봤을 때 요번 해만 봤을 때 선전을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갭 상승이 됐고 그죠? 여기 약간의 갭 상승이 됐죠? 갭 상승이 됐고 지금 꺾여서 돌아 내려오고 있는데 가격이 좀 높아요. 예, 적정 가격보다 높아요. 아마 이게 좀 조정이 올 것 같아요. 한 요 중간 정도까지. 보통 경험치로 보면 한 요 정도까지 중간치, 요 정도까지 한번 조정이 올 것 같아요. 이거는 bullish 케이스. 근데 bearish는 아마 요 선까지 한 55 정도, 55.5 그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work 이거 그냥 볼 필요도 없네요. 그냥 bearish. 이거는 아직 들어오려면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아시죠? 오렌지가 지금 아직 블루 밑에 있고 오렌지가 블루 위로 올라 그러는데 올라온 다음에 계속 분위기 잡고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월크에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분 그러면은 이른 텀이 한번 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또 한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한 달, 2달 기다리실 수 있다. 2달 반, 3달 기다리셔가지고 지금 26에서 33, 6불 곱하기 쉐어 수만큼 수익을 얻으시고 싶다. 그러면 뭐 지금 들어가셔도 뭐 상관없겠네요. 뭐 회사 자체는 망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버스탁도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트가 이렇게 보기 쉬워요. 이제 그 제 배열 순서를 아시면은 지금 이 배열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것도 하락세죠. 하락세인데 어떻게 하락세냐?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요 꼬리를 잘 보세요. 이 꼬리가 얘는 상승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상승을 못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요 전체 그림 자체가 하향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강한 지지선이 48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바닥에 내려온 것 같네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네요. 이 주도 참 인간적으로 오래된 주인데 잘 퍼포먼스를 많이 못했네요. 그렇죠? 거의 바닥에 온 것 같아요. 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좀 더 떨어진다면은 한 대법 됐으니까 한 34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48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한 34까지도 떨어지겠네요. 그 후에는 상승이 될 것 같아요. 스노우를 또 보시는 분이 계시네. 스노우 같은 거는 지금 데이터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차트로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분위기 이제 상승 모멘트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260이 상당히 큰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뚫어야지 이 260과 300 사이에서 움직여야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텐데요.
하여튼 260을 뚫나 한번 보세요. 오늘 뭐 마감은 260에 했지만 그게 또 내일로 계속 이어지는지. 아직도 그냥 횡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30에서 260 사이에 횡보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내일 한번 보죠. APPS 제가 오늘 어떻게 기대했냐면은 오늘 상승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승을 못했네요. 근데 이거 정말 판단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움직임이 커요. 움직임 보세요. 이게 30%씩 움직여요. 만약에 지금 현재로는 괜찮아요. 현재로 이 파란색 선을 뚫고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이 파란색 선이 지지선이 되면서 이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 상승세, 지금 제가 걸어놓은 이 갈색 선 있잖아요. 그 선을 만지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면은 이건 상승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회사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제가 어디서 봤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게 큰 지지선이 39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39를 터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39를 한 번 더 터치하면은 아마 이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도비는 참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참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얘도 참 테슬라 같이 보이네요. 움직이는 게 띄엄띄엄. 일단 전반적인 흐름 상승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또 이 큰 축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평균선들의 배열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 오렌지 선이 파란색 선으로 밑에 내려왔죠. 그리고선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상승의 이미지보다는 하락의 이미지가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이 지지선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하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457선이 지금 저항선이거든요. 그 저항선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한 450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44 와, 이거는 완전히 개신데요. 이 4444가 완전히 그 최고의 지지선일 것 같아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근데 한번 내일 보죠.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면 어도비 같은 경우에 너무 지금 움직임이 크고 이렇게 됐을 때 또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판단이 딱 된다고요.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은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트를 빨리빨리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 정도만 보면은 아마 감은 잡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 중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가 무엇이냐. 저희는 좀 쉽게 가자고요. 어떤 주가 딱 나왔을 때 나는 성장주예요, 나는 가치주예요, 그러고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름표 달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면서 아, 얘는 성장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성장주가 되는 거고, 가치주는 이제 성장을 많이 해서 그 종목의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그 가치는 잃지 않을 거다, 그런 가치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PE가 얼마에서 뭐 PBR이 얼마에서 뭐 그런 어떤 펀더멘탈 가지고 성장주 가치주 그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쉽게 일단 새로 나온 종목도 있잖아요. IT 종목들. 그런 것들은 지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런티얼 같은 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는 없어요. 성장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냥 성장주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커스코 같은 거는 인벤토리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어셋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스토어 로케이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그 다음에 그동안 여기까지 키워왔던 그런 주가들,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이렇게 가치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괜히 뭐 숫자 찾아가지고 뭐 정리해가지고 얘는 가치주, 얘는 성장주,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쉽게 투자하자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초성장주, 성장주, 가치주, 초성장주, IPO 종목들, 아니면 IPO 나와서 3년, 5년밖에 되지 않은 주들 보면 아직도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아서 계속 성장하는 주들. 성장주라 그러면 이제 겨우 EPS가 플러스로 돌아가고 있는 주들, 그쵸? 보통 이제 아마존이나 애플도 성장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성장주지만 그거는 거의 가치주와 비슷한 성장주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가치주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법칙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논문을 쓰고 무슨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뭐 그게 정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게 완전히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우리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 초보 하시는 분들 그냥 고르는 방법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주식 종목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 예화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음식 쇼핑을 한다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딱 보면은 내가 오래전부터 먹고 믿고 살던 무슨 샘표 간장 그런 건 같이 주죠. 그쵸? 근데 지금 뭐 갑자기 어디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서 뭐 너무 맛있는 무슨 과자 같은 걸 만들었어요. 막 무슨 와플에 뭐에 막 이렇게 막 신기한 그런 막 퓨전된 무슨 음식을 만들어서 나왔어요. 난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성장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주식 시장이에요. 항상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히 내가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주, 가치주의 판단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기업의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뭐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숫자들이 쫙 있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 분석하는 사람들도 정확할 수 없어요. 자기네들의 예측을 하는 것 때문에 이거 뭐 여기서 지금 뭐 3.5배 뭐 price to earning growth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평가하는 사람 하면 뭐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10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 가지고 뭐 성장주다 가치주다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감각적인 느낌 있잖아요. 근데 느낌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어떤 실질적인 느낌을 섞어서 그렇게 구분을 하셔도 여러분들 같은 그런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 정도의 인포메이션만 사용하셔도 투자하는데 큰 지장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모건 스탠리나 뭐 블랙락이나 그런 애들이 중요한 무슨 큰 뭐 몇십만 몇백만 쉐어를 사고 그럴 때 이런 숫자가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분석해준 그 바탕에서 그냥 그 센티멘트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돼요. 무슨 논문 쓰듯이 너무 막 구분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트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트도 같이 볼 것이고요. 어떤 좀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같이 이렇게 받아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저 주식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쌓아왔던 경험들 그런 것들 개인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드리고 특히 한국에 계신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 미국 현지의 체감을 같이 섞어서 종목에 대한 바른 생각을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너무 아카데믹하게 접근하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